페이션트 벤틸레이터의 시크로니가 환자의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싱글 프로시피트 코호트에서 보면 이거는 LA의 리저널 위닝 센터에서 자료입니다. 페이션트 벤틸레이터 트리거 에이싱크로니라고 하는 게 프로롱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인시던스는 한 10.9%, 한 11%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봤냐면 observation 하는 겁니다. 벤틸레이터의 온셋과 액세서리 머슬 리포트가 커플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 2분 이상 이렇게 observation 했을 때 봤더니 11%가량에서 환자에서 관찰이 됐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경우, 트리거 에이싱크로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봤더니 위닝 석세스가 차이가 난다. 즉 트리거 위닝 아시크로닝 있는 사람은 석세스 레이트 16%고 그게 없는 경우는 57%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닝에 걸리는 시간 자체도 많이 걸렸다. 위닝이 된 거 환자 수 자체도 적었지만 그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테스피케어 200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어시스트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하는 동안에서도 페이션트 벤틸레이터 스크리닝가 자주 나타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우선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상 어시스트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즉 ACV나 PSV를 이제 했던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비주얼로 녹화를 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타임, 플로우 타임, 프레셔 타임 커브를 가지고 했던 거죠. 에이스크로니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이 토탈 호흡 수분의 에이스크로니가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를 퍼센트로 인덱스를 했고, 그걸 계산해 봤더니 메디안 값이 2.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ACV 환자의 11명이나 PSV 환자에 봤을 때 에이스크로니는 4.3, 그 다음에 PSB가 1.9로서 ACV에서도 더 어떤 에이스크로니가 나타났고, 그 중에 이제 인이펙티브 트리거링은 통계적인 차이는 별로 없었지만 더블 트리거링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에이스크로니가 ACV에서 좀 많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이제 메카닉 벤틸레이션 데이라든지 트라키오 롱텀 프로롱드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니까 트라키오스토미를 하는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모탈리티에서는 양곤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observation 스터디에서는 세데이션 레벨과의 어떤 페이션트 벤틸레이션 에이시크로니가의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싱글 센터에서 observational 스터디를 했던 거고, 프레셔 타임과 플로우 타임 웨이브 폼을 가지고 이제 15분 동안, 여기서는 한 15분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네 가지의 유형의 에이싱크로니를 관찰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ineffective triggering이라는 겁니다. 프레셔가 이렇게 다운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플로우가 충분하게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링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는 사이클링이 숏 사이클링인 거죠. 숏 사이클링. 그러니까 더블 트리거링이 되는 거죠. 두 번 트리거링이 나타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서 보는 벤틸레이터가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빨리 끝나는 숏 사이클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서는 프롱드 사이클링이 일어나서 사이클링이 평소보다 길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 이런 네 가지 패턴을 관찰을 했습니다. 20명의 환자를 가지고 봤었고, 그 중에 브레스의 11%에서 에이싱크로니가 나타났다. 그 에이싱크로니 중에 대부분 이벤트는 83%는 인이펙티브 트리거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부분에 있어서의 에이싱크로니는 인이펙티브 트리거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라스가 낮다라는 거는 세데이션이 좀 더 잘 됐다라는 거죠. 세데이션 스케일이 딥 세데이션 됐을수록 좀 더 인이펙티브 트리거링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발표했던 논문은 어떤 인이펙티브 트리거링이 하게 되면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의 듀레이션이 길어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했던 논문에 발표됐던 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에이스코린의 인덱스가 아니라 토탈 인 이펙티브 트리거링의 토탈 브레스의 몇 퍼센트냐라는 거였고 1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을 해서 또 그 까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까만 진한 선과 10% 미만일 때는 얇은 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인리펙트 트리거링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6일 정도가 됐고요. 더 낮은 경우 10% 미만인 경우는 2일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데이가 차이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ICU 스테이도 차이가 있었고 그렇지만 ICU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숫자가 이제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다른 그룹에서 observational 스터디를 했고요. 이때는 이제 블라인드 웨이브 폼 아날라이시스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웨이브 폼 아날라이시스를 했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일반 컨설턴트가 다른 사람이 이걸 아날라이스 분석을 했다라는 거고 프레셔 타임, 플로우 타임, 웨이브 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27명의 그때 시간이 조금 길었죠. 30분 이상까지 봤습니다. 90분 이상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봤더니 에이싱크레이드 브리스는 전체 샘플에서 23%꽤 많은 그 숫자가 나타났죠. 이전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환자 수, 이 27명 중에 21명은 적어도 한 가지 타입의 이상의 에이싱크레이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벤틸리트 모두하고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하는 걸 보시면 스폰테니스 프레시스 모드나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은 게 나타났고 ASV나 PSV가 같이 동반 SIMV하고 또 PSV가 같이 동반된 경우에 더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라스 스케일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퍼센트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오케이. 벤틸레이션 듀레이션도 늘어나는 건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모탈리티가 어떤가 차이가 있을까? 좀 더 많은 숫자, 이전에서는 뭐 1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8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아날라이시스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831명 환자에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에 7,027시간 동안의 것을 분석을 했는데 그 모든 환자에서 에이시크로니가 디텍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이시크로니 인덱스, 그러니까 토탈 브레싱 타임 이벤트 브레스에 몇 번이나 그런 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3.41%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AI, 그러니까 에이시크로니 인덱스가 10% 이상 미만 이하 이런 두 가지 차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롱 스테이라든지 ICU 모탈리티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호스피탈 모탈리티가 에이싱크로 인덱스가 높은 경우에 10% 이상인 경우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지고 폴로스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그런 ineffective efforts를 이제 클러스터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했고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했고 첫 번째 날 프레셔 서포트나 프로포셔널 어시스트 벤틸레이션을 하는 그룹에서 봤습니다. 봤더니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ineffective effort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클러스터 형태로 나타나는가, 군집 형태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3분 동안에 이런 것들이 30번 이상 나타나면 클러스터라고 이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보니까 인이펙티브 메디안 값이 2.43 정도였죠. 그러니까 2 내지 3 정도에서는 퍼센트에서는 인이펙티브 트리거링을 나타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인이펙티브 인덱스를 구했습니다. 10% 이상으로 구했더니 그거하고는 아웃컴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 클러스터 형태로 했을 때 보니까 보시면 이 표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hospital mortality odds ratio가 20이나 됐습니다. 20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른 것은 odds ratio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에이즈라든지 아파치드 이런 것들은 hospital mortality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이런 이펙티브 트리거링이 이벤트 클러스터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머털리티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페이션트 벤틀의 에이싱크리는 브레스의 낮게는 2%, 많게는 23% 또는 적게는 11%에서부터 최근 논문에는 한 100% 환자에서 에이싱크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이스크린이 타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이펙티브 트리거링 자체가 가장 흔하고 가장 뭐 83%까지 얘기하니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이펙티브 트리거링을 주로 이제 그 검출 또는 데이터에서 찾아내는데 메인 어떤 중요한 파라메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션 벤틸레이션 싱크로니가 있으면 당연히 멘탈간 벤틸레이션 듀레이션도 늘어나고 ICU 스테이도 늘어나는 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일관적으로는 모탈리티하고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떤 PV, 페이션 벤틸레이션 싱크로니가 자체가 모탈리티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